여러분, 물가 폭등이 정점에 달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끝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한 달 새 국제유가 하락률입니다. 국제유가 중에 WTI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율을 말하거든요. 무려 말입니다. 15.26%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15.26%면 한 달 새 떨어진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정점, 피크아웃이라고 하죠. 정점을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유가 15.26%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점을 찍고 밑으로 쭉쭉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6월 28일까지만 하더라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WTI가 111.76달러였거든요. 배럴당. 그런데 7월 22일 현재 배럴당 94.70달러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6월 28일 이후에 7월 22일 현재 15.26%가 떨어진 거 맞죠?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는 우하향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미국의 휘발유 가격도 지난달 중순에 갤런당이죠. 갤런당 5.02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10%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리터당 거의 뭐 2,000원을 계속 넘어가던 휘발유 가격이 지금은 2,000원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정점을 지나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가만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화물선 운임지수도 지금 2118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건화물선 운임지수는요. 이게 여러 가지를 뜻합니다. 운임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배로 실을 화물이 적어졌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공급망이 회복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거든지 공급망이 회복돼도 건화물선 운임지수는 떨어질 거고요. 경기 침체가 돼서 물동량이 줄어들어도 건화물선 운임지수가 떨어질 겁니다. 한때는요 여러분 건화물선 운임지수가 3,000을 넘어서 4,00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118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밀 선물 가격을 한번 보세요. 12.78달러였습니다. 부실당. 그런데 지금 8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8.1달러까지. 그럼 적어도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30% 가까이 떨어진 건가요? 30%. 최근에 보면 말입니다. 거의 37%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옥수수 선물 가격조차도 지난달 중순 이후에 지난달 중순이면 한 달 새입니다. 27% 급락하고 있습니다. 27%. 이게 밀도 떨어지죠. 옥수수도 떨어지죠. 그만 콩도 떨어지겠죠. 그만큼 곡물류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물 자원도 떨어집니다. 지금 광물 자원도 보면 지난
6월 23일 가격을 보면 말입니다. 예, 올해 최고가 대비해서 구리는 21.2%가 떨어졌고요. 알루미늄은 35.6%, 니켈은 50%가 떨어졌습니다. 주석은 44.5%가 떨어졌고요. 그러면 여러분, 원자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원, 국제유가나 가스나 석탄이죠. 예. 그리고 광물자원, 지금 구리나 니켈이나 주석이나 뭐 리튬이나 이런 걸 말하죠. 여기다가 여러분 곡물자원, 곡물자원이라는 게 뭐 쌀이나 콩이나 옥수수나 밀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다 떨어지고 있죠. 다 떨어진다는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의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물가도 좀 떨어지는 모양새, 그만큼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예,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예, 우리나라도 물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피크아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최고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시간대에서 조사를 하는요. 7월 소비자 태도 지수 결과를 보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3.1%였거든요. 이달 초에는요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말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공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한들 여러분 갑자기 2%까지 떨어질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6월에 9.1%라면 7월에 조금씩 떨어지겠죠. 뭐 8% 뭐 이렇게 말입니다. 7% 막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8%나 7%도 이게 굉장히 높은 예, 물가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이라는 게 2%로 예, 일반적으로 목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2%가 아니라 7%, 8% 간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거든. 절정이든 절정이 아니든 지금 현 상태가 물가가 높다는 사실이 결국 말입니다. 경제 전체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물가는요. 정점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와 정점이 꺾였어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꺾였는데 8%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를 덜 하게 됩니다. 이게 소비를 덜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정점이 지났다 해서 뭐 경제가 갑자기 반전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분명한 것은요. 여전히 물가는 높다. 이게 앞으로의 뉴노멀이 될 겁니다. 새로운 표준이 될 거예요. 고물가 시대에 진입했다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